안녕하세요. 연료절감기 와류기에 대해서 하나씩 시간 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연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개발을 하다 보면 와류기 왜 효과가 있나 왜 효과가 없나 이런 부분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류기를 달았는데 단수가 고단으로 올라가고 힘이 좋아지고 출력이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개비 달아서 와류가 잘 되니까 연소가 완전 연소로 바뀌어서 연비가 잘 나온다, 출력이 올라간다, 힘이 넘친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은데 이 내용 보면 충격이 올 겁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많이 똑똑해지겠죠. 똑똑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제어 공부하라고 했죠. 공부하라 했는데 공부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조금씩 수업료 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와류기를 달면 왜 힘이 좋아질까? 그 선풍기 날개 같은 바람개비 1개 꽂고 2개 꽂고 3개 꽂고 4개 꽂고 앞쪽에 흡입구에 5개 꽂고 배기구에 3개 꽂고 이렇게 하는데 왜 효과가 나올까? 이 부분요 하나씩 생각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람개비 1개 달았는데 힘이 나오네? 파워가 나와요. 차가 잘 가. 내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가 쭉쭉 빠져요. 기분 좋잖아요. 신기하죠?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이나 구매하시는 분 이 부분은 알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소비자가 원하시면 해드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완전 연소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판매를 하면 오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비자가 자동차에 대해서 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이쪽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완전 연소라고 우기면 곤란합니다. 자동차 메이커 바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와류기가 있고 와류기가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봅시다. 그러면 에어플로 센서라고 있어요. 공기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센싱하는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부에는 칼만 와류 방식이 있고 핫와이어 핫필름 방식이 있고 맵 센서 방식이 있고 종류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칼만 와류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쉬울 것 같아 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 보시면 칼만 와류 방식에서 초음파 발신부가 있고 초음파 수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발신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초음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공기가 지나가면 초음파가 수신되는 게 줄어들겠죠. 방해가 있으니까 공기 흐름 때문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수신이 방해되면 방해될수록 에어플로 센서는 공기가 많이 들어왔다고 이슈에 데이터 값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값을 전달받은 이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공기량에 따라서 이동 공연비 14.7:1, 출고 공연비 13.5:1 이런 식으로 맞춰놓은 매핑에 의해서 로직에 의해서 연료 분사량을 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 그림에서 와류기를 부착해 봅시다. 흡입구에 부착을 했을 때 와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는 공기가 한 바퀴 뺑뺑뺑뺑 돌린다. 그렇게 하면 와류가 형성되겠죠. 그러면 와류 발생 지점이 있습니다. 칼만 와류 방식의 흡기량 센서 내부에는 공기가 들어오는 걸 와류를 만들어주는 와류 발생 지점, 와류 발생 기둥이 있어요. 거기에서 부딪히면 와류가 형성됩니다, 원래. 그러면 그 지점에서 와류가 생겼을 때 정상
적인 상태에서는 와류가 적게 생기니까 적은 양의 와류가 생길 것이고, 그런데 앞에 와류기를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와류가 된 상태에서 와류 발생 기둥, 거기에 부딪혀서 더 많은 와류가 생기겠죠. 그러면 초음파 발신부에서 초음파 수신부로 보내는 초음파가 수신이 적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가 더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플로 센서에서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오는 대로,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대로, 그러면 결국은 센서 값이 변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기량에 맞춰서 연료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와류기를 달면 똑같은 공기가 들어오더라도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겠죠.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연료 분사량을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엮고 악셀에다 밟댔는데 차가 잘 가요. 그러면 원래 공회전 부하 상태에서 드라이브였을 때 부하 걸리는 것보다 더 많은 연료를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료를 분사하게 되면 결국은 차가 잘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악셀에다를 실풀을 밟았다면 실질적으로 공기 유량이 더 들어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0% 정량된 기름을 쏘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차가 잘 나가죠. 자, 이런 전자제어 쪽에 공부를 하시고 센서, 흡기량 센서, 이슈, 인젝터 연료 분사, 이 궁합을 보시면 당연히 와류기를 달면 출력이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흡기량 센서 뒷부분에 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이 없습니다. 흡기량 센서 전단에 와류기를 달면 출력이 증가합니다. 자,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와류기 업체 상당히 많죠. 와류기 업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달았다 이거예요. 달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와류기를 달았을 때 출력 증가합니다. 그죠? 출력 증가하는데 또 연료 분사량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공연비를 맞춰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공기가 실제로 많이 들어온 건 아니죠. 그런데 연료 분사가 늘어난다. 악셀레다를 내가 조금밖에 안 밟았는데 공기 들어온 양이 더 많게 체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오는 공기보다 연료를 더 분사해버립니다. 힘이 펄펄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비가 늘어날까요? 노입니다. 아니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운전자가 운전하기에 따라서 운전 습관에 따라서 연비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지만 실질적으로 힘이 늘어나다 해서 연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이 전자제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체를 하나씩 밝혀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이 공감이 가시면 구독하시고 공부하세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을 일반 소비자들이 전자제어 쪽 모른다, 이슈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른다, 로직에 대해서 모른다, 공기와 연료 혼합비, 연료 분사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거 공연비 이런 거 모른다 하면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만 가지고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눈탱이 맞을 일도 없고 뒤통수 맞을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줌으로 해서 지식 공유가 되고 재능 기부가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 아니잖아요. 자, 와류기 업체에서 이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시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저는 철저하게 소비자 편에 서서 지속적으로 기술적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완전연소요. 완전연소 돼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죠? SCR 방식, 유로6 방식이죠. 완전연소입니다. 그래서 피스톤 헤드가 열 때문에 고생하고 녹아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또 더 완전연소를 시킨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피해가려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흡기 센서 전단에 만약에 와류기를 달았다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와류기를 만드는 사람도 똑똑해져야 되고 소비자도 똑똑해져야 더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 와류기를 개발하시는 분, 이 부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보다 좋은 제품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제품을 만들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